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밑으로 빠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빠져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상승으로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면 돼요. 미국 시장이랑 완전 우리나라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가야 될 텐데, 미국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파월 의장 이야기 한마디에 저렇게 빠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면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사실 증시가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조금 단기간으로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추석 전까지는 조금 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은 거죠.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금 들고 잘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사실 유종의 미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을 좀 이렇게 잘 거둬야 되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잘 참아왔다가 한방 실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소신껏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현금 들고 정말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나는 현금 들고 있으면서 참아보려고 이때까지 현금을 마련했던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마지막 한 1, 2주 정도를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나 현금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손절하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손절해라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손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은 상승세가 전 나올 거라고 봐요. 단기 상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지언정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매매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운이 좋아서 수익 나는 사람들도 분명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고비 넘어야 된다는 거, 그 한 고비를 넘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있잖아요, 정상에 다다를 때, 등산할 때 있잖아요, 처음 올라갈 땐 체력이 좋아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빨리 올라가든 그냥 따라가는데, 정상쯤 됐을 때는 이제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한 고비를 넘어가기가 조금 힘든데, 그거 넘어서면 딱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딱 그런 단계인 것 같다, 하락의 이제 거의 끝자리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에 임하는 것보다는 그 하락의 마지막 고비를 어떤 식으로, 마지막 그 장식 하이라이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상한가에는 지금 코리아 SE, 광림, 폴라리스, 우노, 그리고 BL 팜텍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3-4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엔토텍부터 해가지고 지금 15개 종목이 올라오는데, 약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제약 바이오는 하반기에 제가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초반에는 적자 관련주, 그러니까 적자인주라든지 잡주들이 좀 먼저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KG 스틸, 소리바다, 프로스테믹스, SCM 생명과학인데, 역시나 제약 바이오들이 좀 많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약간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폭락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광림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광림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광림과 함께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쌍방울이죠. 과거에 이제 뭐 그 쌍용차 인수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발전소 사업을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광 해상풍력발전소 산업부 사업 허가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적자라든지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쌍용차 인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광림은 예전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변동이 심한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사실 이 기업이 자기가 잘 나가지고 급등이 나오거나 산업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주가 조작 같은 느낌으로 약간 작전 같은 느낌으로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끼가 있다라고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1,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날아갔으니까 여기에 이런 변동성이 있다면은 나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도박성이 짙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역시나 이런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런 급등주 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고 약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이 벌린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억 천금이 벌린다는데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려면은 그 일확천금 노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다 날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저는 얇고 굵게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얇고 굵게 누적으로 수익률을 쌓아간다면은 사실 적금처럼 그리고 복리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은 그 시간 투자를 하기 싫다 보니까 당장 눈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급등주를 사게 되고 급등주 샀다가 괜히 더 올라가겠지 여기서 날아갔으니까 더 가겠지 싶다가도 크게 물리고 그러면서 손절했다가도 또 뭐 다시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붙었다가 또 밀릴 때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자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잃지 않아야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1%지만 100만원의 1%는 1만 원이지만요 100억의 1%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100억이 또 큰 돈이기 때문에 1%만 수익 내더라도 1억이 벌리는 거겠죠. 그만큼 돈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당장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출발선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불만을 가진다기보다는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조금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일확천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일확천금으로 수익 내서 부자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주식 전문가하면서 바라본 결과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만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광림과 같은 택도 아닌 종목이 급등 나온다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2,000원대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요. 코리아 SE가 오늘 급등 나옵니다. 코리아 SE가 태풍 흰남노가 지금 이제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죠. 초강력 태풍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북상한다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코리아 SE는 예전부터 이제 지진 관련주라든가 자연 재해 관련주인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왜 그런 쪽으로 엮이냐라고 하면 토목 자재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 시공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자연재해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수혜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테마주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태풍 흰남노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만 사실 태풍 불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별로 요즘에 시장에 올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딴 거나 올려가지고 사람들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저는 세력들의 작전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사주면 개미들이 안 사주면요 세력들도 끌어올려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안 사주는데 어떻게 팔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나쁘다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안 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안 사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한 2천만 명이면 몰라도, 2천만 조회수면 몰라도 조회수가 뭐 3천, 4천, 5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5천 명이라도, 이 5천 분이라도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사고 우리가 최대한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관점, 그리고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가 급등 나왔습니다. 권리락 착시 효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거 요즘에 시장 진짜 많이 흔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는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태까지 품절주였기 때문에 급등이 굉장히 쉽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해서도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발생시켜가지고 팔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 임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우리도 무상증자하자, 그래서 주가 부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는 것은 기업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은 아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주주를 신경 쓰는 기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수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래량이 130만 주인데 매수 잔량이 500만 주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한다라는 건 관점을 자꾸 잡으시고, 절대로 신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전부 다 보면은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테마주라든지 택도 아닌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은 아직까지도 여물지 않았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온 뒤에 흙이 말라야지 단단한데 아직까지 젖은 흙인데다가 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발만 버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발을 담그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 뭐 욕조가 있으시면 반신욕하세요. 몸을 담그세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식은 지금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 일주일, 2주일, 아니 명절 지나서까지도 조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약간 포기 상태로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